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선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 중 하나죠.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제공해주신 심층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비극 서사를 넘어서서 아버지로서 또 왕위 계승자로서 사도세자가 가졌던 그 복잡한 내면, 기대를 탐구하는 게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아들이 자신과는 달리 좀 훌륭한 군주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네네. 근데 그 소망을 뒤흔드는 사도세자 자신의 그 깊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조와의 갈등이라는 그 정치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정말 단순한 부자 관계가 아니군요.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복잡한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자료를 보면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게 좀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 네. 이걸 아들, 그러니까 세손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분석이 눈에 띕니다. 네.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경공 홍 씨가 남긴 기록, 그 한중록에도 보면 세손이 학문에서 성취를 보이거나 영조를 기쁘게 할 때 그때 사도세자가 엄청 기뻐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나오는 부분이죠. 아들만큼은 자신과 다른 길을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대리만족, 이걸 넘어선 어떤 절박함, 이런 거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절박하네요. 네, 왜냐면 왕위 계승 구도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워낙 불안정했으니까 아들의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이유랄까 왕가의 미래를 입증하고 싶었던 거죠. 세손의 안정적인 성장이 곧 자신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일한 희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 욕구와 희망 이면에는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그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잖아요. 당시 기록에 광증이라고 표현된 그 증상. 네, 광증. 이게 또 부성애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좀 기이하게 얽히면서 더 복잡한 양상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통찰 중 하나가 사도세자가 때때로 세손에게 보인 그 위협적인 행동들, 그것조차 단순히 광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정한 모습이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역설적으로 표출된 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록에 기록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도세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그런 일화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 기록도 있었죠. 세자궁 내에서 소동이 벌어졌을 때 세손을 먼저 챙겼다는. 네, 맞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이게 그의 광증 속에서도 아버지로서의 그 본능적인 사랑,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그 통제 불가능한 모습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공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중록 기록처럼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그 본능적인 모습하고 또 때로는 위협적이었다는 분석 사이의 모순,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결국 영조는 세손을 세자봉에서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직접 교육하기로 결정하고. 네. 이건 사도세자에게는 아들과의 어떤 물리적, 정서적 단절을 의미했을 텐데요. 네, 그 결정은 사도세자의 고립감을 정말 극대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사도세자가 이 상황을 막을 힘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영조의 강력한 보호 아래서 아들이 안전하게 차기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체념적 수용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체념적 수용이요? 자신의 운명은 이미 어긋났지만 아들의 미래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다. 이런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뒤주에 갇히기 전에 그가 보였던 여러 행동들이 명시적인 유언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세손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정조는 사도세자에게 정말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신의 실패한 삶을 어쩌면 보상해주고 또 이 불안정한 왕실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희망이자 존재 이유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구의 결론처럼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하고 비극적 아버지로서의 깊은 죄책감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 이게 다 한데 뒤섞인 참 복잡하고 애달픈 구성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사도세자와 정조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비극적인 부자 이야기 그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압박감, 또 개인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좀 엿볼 수 있었죠. 그렇죠. 특히 아버지의 그 불안정이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그 부성애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정말 역사의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심층 분석에서 다룬 사도세자의 극심한 내적 갈등, 또 그가 처했던 정치적, 심리적 압박감, 이걸 고려할 때 그의 아들을 향한 복잡한 행동들 있잖아요. 때로는 기대와 기쁨으로, 때로는 불안과 위협으로 나타났던 그 근본적인 동력이 뭘까요? 아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절망감의 발현이었을까요? 혹은 왕위계승이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